시청자 여러분, 홍용락의 현장입니다. 오늘은 지금 강화문 정부종합청사 바로 앞에 와 있습니다. 이 1인용 텐트 아닌데요. 오늘은 지금 여러 국민들이나 우리나라 각 정당들이 지금 선거 때문에 내 편, 네 편 막 서로 갈라져 있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일반 국민들은 또 생업에 정신없이 종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바로 탈북민 문제죠. 탈북민 문제가 바로 사각지대인데, 이 정부종합청사 강화문 세종로 바로 앞에 그 정부종합청사 앞에 탈북 모자 굶어 죽었다는 거 여러분 들으셨죠? 또 그리고 그 해상으로 탈북한 젊은 선원 둘을 이 정권에서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지 아니면 뭐 어떤 생각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김정은이한테 그냥 넘겨줬습니다. 내려오자마자 그냥 넘겨줬습니다. 여기에 항의하기 위해서 보다 못한 탈북민이신 김태희 씨를 비롯해서 7, 8분이 이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릴레이 단식을 작년 11월 25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 70일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릴레이 단식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사람들이 7분이 다 쓰러지는 바람에 또 경찰서도 지금 지난번 때 시위로 가가지고 잡혀서 구속되는 지경까지 갔습니다만 어떻게 좀 운이 좋게 그때 구속 적부심에서 살아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 보다시피 이 1인용 텐트 혼자 자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돌려 자면서까지 이 탈북민의 인권과 우리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이 탈북하신 분들, 또 그리고 또 교회 목사님들도 계시고 뭐 이렇게 같이 릴레이 단식을 하고 있고 릴레이 동조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찾아봤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분이 김태희 씨입니다. 예, 김태희 씨 소개하겠습니다. 저 이 와중에 농담 한번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김태희 씨를 굉장히 탤런트 김태희 씨를 기대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못지않은 그런 미모를 지닌 김태희 씨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고생을 하셔서 어떻게 해요? 뭐 고생이라기보다는 참 저희가 막다른 지경에 왔기 때문에 이기까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저희가 그렇죠. 사실은 단식이라는 걸 생각을 할 때, 단식을 저희는 북한에서 너무 많이 굶었기 때문에 단식하게 되면 걱정, 두려움, 죽음까지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식을 생각을 할 땐 죽음까지도 생각을 하고 나왔다는 거죠. 그만큼 저희들에게는 너무나도 이번엔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필수적이고, 정말 막다른 골목에서 어떻게 더 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탈북 선원들 그 북송 문제라든지 탈북 모자 죽음에 대해서 이 정부가 책임지라 뭐 이런 거 가지고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그 이외에 이 탈북을 하게 된 동기, 왜 하게 됐는지 그게 좀 뭐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어느 그 2명의 탈북 청년 이야기를 말씀하시죠? 예. 그 청년들, 그 정부에서는 그 청년들을 보내놓고 비밀리에 하려고 했잖아요. 이번에 지금 정부에서 나온 말이 비밀리에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기자, 그러니까 그걸 받으신 분의 그 휴대폰에서 기자에게 찍히면서 지금 세간에 다 알려지고 우리의 공분을 지금 드러냈는데, 이 청년들을 살인을 한 살인범이라고 낙인을 했죠. 근데 만약에 살인을 했더라 하더라도 이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준하면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법에 의존해서 이것을 마저 밝혀야 되는데 아무것도 밝히지 않고 북송을 먼저 시켰다는 거죠. 북송을 먼저 시켜놓고 나서 나중에 밝혀진 걸 보니까 저희들이 그 탈북민 단체장들이 북한하고 연결을 해서 밝혀보니까 탈북자 그러니까 탈북 브로커들이었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오징어 배, 저는 여자라서 뭐 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배를
그러니까 바다에서 종사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모두 한결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징어 배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탑승을 못한다. 19명이 탑승을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왜 왔다가 왜 다시 또 갔다가 왔다 가면서 그리고 몇 번 쫓기면서도 그렇게 대한민국 영해에 머물려고 했겠냐. 그것들이 모든 것이 미스테리한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22살, 23살밖에 안 된 아이들을 모두 증거를 없애버린, 증거를 인멸을 해버린 거예요. 증거를 인멸해버리고 북한에 보내면서 북한 보내는 날에 이 정부가 무엇을 했습니까? 아셈 정상회담을 추진을 하면서 김정은에게 와달라는 구걸 편지를 썼단 말이죠. 그걸 보냄과 동시에 이 아이들을 안대를 씌워서 포박을 해서 보냈다는 겁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정을 못한다는 것이며 그것은 또 다른 우리 여기 와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 된 탈북민들에 대한 신변 위협이기도 한 거예요. 예. 우리에게 북한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김태희가 우리한테서 무슨 범죄를 저지르고 이것이 지금 공소시효가 아직도 그대로 있는데 이렇게 탈출을 했다 하게 되면 이 정부에서는 그것도 보내려 할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내다보게 되면 그 이전으로 돌려가 보게 되면 2016년도에 12명의 여성 종업원들이 왔을 때도 그때는 이 현 정부가 야당이었죠. 야당일 때 보내야 된다고 얼마나 목소리를 높였습니까? 그렇죠. 보내야 한다 했고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라는 사람조차도 탈북자들을 보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민변도 동조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탈북민들이 너무나도 위험하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 저는 엄청나게 강력하게 이것을 반대했고 심지어는 무엇을 했냐면 만약에 내가 북한에 가서 기자회견을 한다게 되면 내 의지가 아닌 내 자의가 아닌 타인에 의해서 납치돼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런 SNS에 그런 글까지 그런 영상 편지까지 쓸 정도로 그만큼 그때 심각하게 느꼈었는데 그 현실이 지금 오늘날에 와서 지금 닥쳐왔다는 거죠. 근데 더 앞으로 내다보면 2008년도에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22명의 탈북자를 강제 북송 제가 잡을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22명의 탈북자를 강제 북송시켰죠. 강제 북송시켰을 때 4살짜리 아이까지 있었어요. 그런 22명의 4살짜리 아이까지 있었는데 고기 잡으러 온 배였다. 그게 노무현 정권 말기였습니다. 그때 지금 저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도 이 사람들이 고기 잡으러 세상에 4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고기 잡으러 나올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10시간 만에 보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 가족이었습니다. 그 내 가족이 모두 처형당했습니다. 네, 확인된 거예요. 그때 2008년도에 그런 일이 있고 그리고 이 정부가 집권을 하게 되면 탈북자들 보내지는 일이 그냥 수시로 되는데 이것만 아닌 거 지금 이거는 지금 드러난 일이지만 드러나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겠냐. 그런 걸 생각을 하면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가족이라도 있으니까 그만이라 가족 없는 사람들 어느 한순간에 사라진 사람들 솔직히 말해서 지금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사라진 사람들 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지금 그러니까 3만 명이 좀 넘죠? 예. 3만여 명이 넘는데 지금 저희들이 찾아보면 왜 그 사람이 아무 행적이 불명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솔직히 말해서 그게 나가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불안감에서 이제는 이것을 우리가 나가서 국민들에게 정말 우리가 너무 두렵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정말 우리가 신변의 보호를 받고자 여기로 왔는데 신변의 불안감 때문에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이것을 이렇게라도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점이 왔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제 정권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도 그 탈북하신 분들 돌려보내자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니까 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그 정권과 반대되는 소위 얘기하는 그 우파 전 정권을 담당하시는 이런 우파 보수 세력들도 또 탈북민에 대해서 그렇게 고운 시선 아닌 것 같아요. 일부겠지만 그래서 이 탈북하신 분들한테 오히려 당신들이 무슨 뭐가 있지 않느냐 제 말로 좀 말씀드리긴 뭐한 얘기인데 그렇죠. 그런 얘기들 간첩 아니냐 뭐 이런 말도 많이 들어요. 그것도 우리 보수 우파라는 사람들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SNS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요즘에 지금 그런 우리 탈북 작가도 그 지연아 작가도 그런 서글픈 거를 SNS에 토로를 했던데 3번을 북송을 당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서 살아났지? 그거는 제가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때 국정원에서 첫 조사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번
처음 북송됐는데 당신은 어떻게 감옥에도 안 가고 살아나왔어. 그래서 제가 감방에 가서 죽어서 이 땅에 안 오기를 원합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와서 그것을 우리 똑같은 보수 우파에게서 듣는다는 게 너무 서글프고 씁쓸합니다. 왜냐하면요, 3번을 붙들려 갔다 해서 우리가 어떤 형이 뭐 탈북이었냐 그것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 살았냐에 따라서 이게 대한 처벌이 좀 늦춰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처벌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저 같은 경우는 탈출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스파이라고 단정을 짓고 이색적인 눈으로 본다는 거는 오히려 좌경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우리가 드러내놓고 우리가 적이다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북한하고 똑같은 친북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대놓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같은 보수인 줄 알고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말 우리가 이거를 다 공유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스파이 취급을 당해서 정말 이거는 나에게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그런 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서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탈북자들 이 땅에 올 때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첫 정착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너무 많은 감사함을 느끼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대립이 돼 있잖아요. 그럼 네. 북한하고 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적의 전략과 전술을 가져오려면 수많은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네. 수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고 네. 인력이 투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인공위성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하는 것도 있지만, 북한은 모든 걸 베일에 쌓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찾아낼 수 없는 것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그걸 누가 가져왔을까요? 그곳에서 살았던 탈북자들이 그 정보를 그 기술 다 빼가지고 와서 국정원에 와서 나를 받아준 대한민국에 감사하니까 이걸 모든 걸 다 오픈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그것을 다시 인공위성으로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네. 뭐 제 생각에 이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보수나 우파 쪽의 사람들은 행여나 또 이게 이 정권하고 지금 김정은 정권하고 같이 가는 정권이니까 여기에서 뭐 혹시 그 사이에 이 선량한 탈북자들 사이에 또 뭐 간첩을 섞여 보낼 수 있다, 이런 높아하시면서 얘기인데, 사실 이게 또 확인되지 않는 거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예. 그렇죠. 우리가 그 국정원을 통해서 충분히 이것이 또 걸러지고 예. 와서 또 자생을 위해서 또 스파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돼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 우리 세금으로 축낸다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탈북자들만 스파이 노릇을 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도 또 북한하고 중국하고 내통을 해가지고 뭐 경제적으로 이걸 또 조금 더 딜을 해서 윈윈해가지고 뭐 팔아 넘기는 이런 또 뭐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꼭 탈북자여서 한다기보다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국정원을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왔을 때는 충분히 거짓말 탐지기도 다 사용을 하고, 또 와서 살다 보면 탈북자들도 이 대한민국이 자유스럽고 북한보다 훨씬 더 괜찮고 이렇게 되면 전향을 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걸 보고 행간하면 탈북자들 이색적인 눈보다는 함께 통일을 만들어가는 그 하나의 그 미랄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겠나. 예. 그 얘기는 뭐 제가 듣고 보니까 사실은 뭐 양쪽에서 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고 역지사지로 상대 입장을 좀 생각하고 이렇게 될 얘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나왔는데, 저가 하나 저도 이게 외람되게 하나 뭐 여쭤봐야 되는데, 지금 탈북 단체들이 탈북자가 한 3만여 명 되니까 이 단체들도 무지 많지 않습니까? 또 그 오신 분들도 보면 북한에서 그 살아 오신 게 뭐 각양각색으로 사시고 또 위에 사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오히려 어떤 점에서는 자기 생존을 위해서 그런지 이 대한민국과 좀 일반 국민들 수준하고 좀 융화가 안 되고, 자기의 좀 이기적인 자기만이 또 그리고 그 북한의 어떤 그 모든 걸 좀 대표할 수 있다고. 뭐 이거 좀 제가 좀 얘기가 어떠냐면, 이 탈북 단체들의 어떤 그 리더들, 이런 사람들이 조금 뭐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선선해 보이지 않는, 그다음에 좀 진정성이 있어 선선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솔직히 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는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놓고 볼 때 북한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이에요. 네. 농사를 짓다가 대한민국에 와 보니까 참 그 언젠가부터 북한의 고위층들만 오면 고위층들이 대한민국의 탈북자들의 그 교과서가 돼 있더라고요. 표본이 돼 있더라고요. 정부에서 다 그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왜 고위층들이 올 때 많은 정보를 갖고 오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는 것도 맞고요. 그렇지만은 대한민국에 똑같은 국민으로 왔을 때는 와서 그분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그 기여도에 따라서 대접을 받는 것도 마땅하겠지만 탈북자들의 교과서는 아니라는 거죠. 탈북자들의 교과서는 아니고 그 사람들이 북한에서 고위층에 있었다 해서 북한 전역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상위권에서만 생활을 해봤지 밑에 제일 하위에 있는 우리 생활을 또 모르는 거예요. 네. 사실은 밑바닥은 강범위합니다. 네. 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좁은 세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그 라인만을 안다고 해서 그 측근을 안다고 해서 언젠가부터는 와서 이들이 와서 탈북자들이 전체를 대변을 하는 이런 교과서가 돼 있고 표본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금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느끼죠. 왜 대한민국에서는 왜 이름 석자가 딱 유명해지면 그 사람의 말만 들어주고 그 사람이 모든 탈북자들이 대표자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있고 그리고 또 둘째로 보면 우리 탈북자들에게 문제가 그건 거예요. 왜 우리들만이 리그만을 하냐. 저는 그겁니다. 우리만이 리그.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우리 탈북자들만이 살아가는 작은 북한이 아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통일을 꿈꿔야 될 통일의 마중물이지.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융합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너무 아쉬웠던 것이 우리가 분향소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머리에 딱 띠를 두르고 하는데 머리에 띠를 두르고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외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만의 리그를 펼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외치면서 우리는 탈북민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내려놔야 된다. 이걸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라 외치기 전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참 너무나도 중요하고 꿈 깨자. 이제는 여기가 작은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된다. 예, 저는 그걸 한번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뭐 아까 좀 물어본 거는 사실은 탈북하신 분 중에서 조금 그 사회 뭐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네 생존을 위해서 그런데 뭐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좀 흔쾌하게 대하지 않고 또 그 주는 정보 같은 게 우리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 정보 이런 거 그래서 가공한 정보 같은 거 뭐 일부러 만들어낸 얼마 전에도 그런 거 예. 있었죠. 어느 유튜브 통해서 여기서 실명까지는 좀 그렇겠죠. 예, 어떤 분이 자기 책을 팔기 위해서 그 평양에 김정은이 망명을 꿈꾼다 이런 그 유튜브를 했더라고요. 근데 너무 웃기는 것이 자기가 쓴 책을 들고 나온 거예요. 결국은 책 판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문재인 찍을 때도 그랬죠. 탈북자들이 둘러 갈려온 거 아시죠? 네. 탈북자들이 갈리면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 딜을 한 거예요. 합의를 한 거예요. 어떤 자리를 주겠다면 우리한테 탈북자들이 제일 아킬레스건이 그건 거예요. 어떤 목적을 놓고 이것을 가지고 항상 통일부나 정부에서는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이 자리를 주겠으니까 어떻게 해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이 한 자리에 북한에서부터 그 한 자리를 해오던 그거에 연연해서 그런지 저는 농사일을 해놔서 그런 자리에 저는 모르겠어요. 그 자리가 그렇게 욕심나는 자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자리를 하나 놓고 근데 너무 웃기는 것이 이 정부가 이 자리를 가지고 저만 주겠다면 괜찮은데 이걸 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너한테 이걸 주겠으니까 이걸 해라. 너한테도 이걸 주겠으니까 이걸 해라. 지금도 지금 그 짓거리 똑같은 짓거리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경쟁이 붙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것이 혹시나 오겠는가 싶어가지고. 저는 그게 너무 웃겨요. 이 사람들이 그걸 그 한 개의 떡을 가지고 니도 줄게 할 때 그걸 진짜 줄 것 같아요? 안 줍니다. 예. 근데 그때도 그랬거든요. 개성공단에 뭐 무슨 자리요, 뭐 남북하나재단에 뭐 무슨 자리요 이런 걸 가지고 딜을 했는데 자기네 할 줄 알고 탈북자 300명 데리고 오라 해서 300명 데려가서 찍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결국은 뭐 개밥에 도토리 신세가 되고 말았죠. 탈북민들 중에서도 패싱당하고 저기에서도 이렇고 하니까 지금 뭐 또 나름 생존을 위해서 뭐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 뭐 이딴 식의 책자를 들고 와서 그걸 팔겠다. 김정은이 지금 망명 꿈꾸네 하고 지금 없는 지금 완전히 그러면 정확한 팩
팩트를 가지고 나와야지. 팩트가 없잖아요. 네. 그냥 자기 책을 놓고 자기 책판 앵벌이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싶고, 많은 단체장들이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는 깨달아야 될 때입니다. 예. 이거 정부가 우리 가지고 딜을 하는 거지, 진정 주기 위해서 정말 우리 탈북자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정착을 하고 통일을 위한 선구자가 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 이제는 우리가 정부하고 합의, 그리고 정부와의 뭐 윈윈 이럴 때는 끝났고 지났고, 우리가 가감한 투쟁을 해서 우리가 이뤄내는 것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좀 더 말씀도 잘하시고, 또 그다음에 진솔하게 말씀하시고. 저 사실은 탈북민들하고 우리 홍영락 TV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고 대담을 해봤는데, 지금처럼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솔직 토크를 해주시는 거는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어쨌든 탈북민들이 지금 3만 명이지만 앞으로 시간이 되면 어쩌면은 자꾸 늘어날 수도 있고, 뭐 늘어나는 탈북민을 위해서 지금 3만 명 시대에서 잘 토대를 잡고 지금 말씀하신 이 한국민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국민들하고 어떻게 잘 선의로 융화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국민들도 지금 우리 북한에서 오신 같은 민족입니다. 같은 동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 수용하고 같이 유대하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우리 김태희 대표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볼 그런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홍락의 현장, 오늘 이 시간 아쉽지만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